그 각도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피가 형성된 지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화장실 타일에서 보이시는 것도 꼬리가 길게 남겨져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 개를 합쳐갖고 각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 가서 우리 이렇게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걸 많이 봤잖아요. 네. 현장에 가시면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 혈흔까지 1년 번호를 다 먹여가지고 1년에 이렇게 이어서 혈흔 지도를 아예 만듭니다. 그거를 분석해서 현장 상황을 재현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선 그러면 피해자가 네. 어디서 공격받았는지 알 수 있게 분석을 하셨을 텐데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혈흔이 생성된 곳이 피해자가 발견된 대변실이 아니라 남성 소변기와 개수대 근처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는 없었나요? 그 현장 살펴보던 경찰관들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변기통 안에서 발견했어요. 경찰은 화장실 변기통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을 찾아냈습니다. 저게 손잡이 자루 부분은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칼날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칼날만 있었다고? 손잡이는 아마 짐작컨대 공격을 하면서 손잡이 부분이 부러진 게 아닐까.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 이 손잡이가 부러져서 손잡이만 가져가고 칼날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칼날이 부러진 경우는 이제 뼈와 맞닿을 그렇죠. 때 칼끝이 부러지거나 칼과 손잡이 부분이 아예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혈흔 분석 결과도 칼이 범행 도구라는 것이 일치하나요? 예, 일치합니다. 지금 이 칼을 보시면은 고기를 썰는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칼로 얼굴이나 목을 찔렀을 경우에는 분출혈흔이나 비살혈흔 이런 게 충분히 생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크기가 좀 작아 보여도 칼날이 엄청 날카로운데 피해자한테는 진짜 치명적이겠죠? 아마 처음에 등 부위를 찔렀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등을 찔렀다는 건 폐를 찔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를 찔렀다는 거 역시 이야기가 좀 하기 어려운 게 있고요. 뭐 달아날거나 아니면 좀 저항하거나 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돌았을 때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찔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목 부위의 상처를 보면 강한 힘으로 찔러서 동맥이 절단이 되고 척추에 닿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왜 이렇게 한낮에 오락실에서 왜 화장실에서 전혀 아무도 몰랐을까 했을 때 사실은 목에 있는 상처만 봐도 소리가 좀 지르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총 8번의 행위가 이 사람을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닦아내야 될 정도로 아마 많은 출혈이 나왔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쉬운 말로는 실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경찰들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원한, 치정, 채권, 채무 관계 등등 뭐 전체를 놓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드러난 사실은 소지한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강도 목적의 공격이 아닐까. 네, 어쨌든 범인이 뭐 닦는다고 대걸레로 피를 닦아내기도 했고 그 대걸레를 물통에다 넣고 빤 흔적도 있고 한데 혈흔을 다 지우지 못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혈흔이 아닌 다른 범인의 증거도 나온 게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지문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 화장실 저 문고리 옆 주변에 피 묻은 지문입니다, 저게. 혈흔 지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문 옆에서도 혈흔이 발견되고 한 2군데 정도에서 저 혈흔 지문이 발견이 됐어요. 저게 지금 화장실 출입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대변실 예, 문이에요? 대변 지문입니다. 그럼 지문을 분석해서 범인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이 지문 모양이 보시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2개의 지문이 겹쳐져서 뭉개져 있어요. 속칭 쪽지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문의 일부만 찍힌 걸 말합니다. 그 당시 분석 기술로는 저렇게 뭉개진 쪽지문을 완전하게 분리해서 감정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3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흔적이 추가로 하나가 더 발견된 게 있는데요. 세면대에 수도꼭지가 위쪽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수도꼭지 위쪽에 딱 한 방울 똑 떨어져 있는 낙하혈흔이 하나 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힘을 받아서 똑 하고 떨어진 낙하혈흔, 둥근 형태의 혈흔이 발견된 거네요. 수도꼭지에 낙하혈흔이 나타났다면은 범인이 세면대에서 피 묻은 손을 수돗물에 씻으려다가 생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영화에서 봤지만 왜 칼을 아까 썼다고 했잖아요. 칼을 사용하면서 손을 다칠 수 있다.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왕왕 있죠. 현장에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손을 다쳐가지고 범인의 피가 같이 뿌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깊이 찌르다 보면은 범인의 손이 칼날에 베어서 피가 많이 흘릴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범인의 피인지 피해자의 피인지는 그거는 이제 모르네요. 구분해봐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는 혈액형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해보려면 DNA 분석을 하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었기 때문에요. 남성 소변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개수대와 손 씻는 세면대가 있죠. 피해자가 발견된 데가 바로 저기 좌변기가 있는 대변실이고요. 대변실의 그 문고리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이 남은 거고요. 저기서 보면 중요한 게 소변기 옆에 비산혈이 있어서 네. 아마 찔린 거는 저 위치에서 저장소. 찔렸다. 그리고 안에다 시체를 밀어넣고 문 손잡이에 지문이 남아있다. 이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예, 예. 네. 저렇게 오른쪽 측면으로 엎드려 누워 있고요. 피해자의 발을 잘 보면요. 오른발이 닫으려고 하는 그 문턱에 네. 고정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면 자세 같기도 하고 그런데 발이 딱 문턱에, 오른발이 문턱에 걸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이 문턱에 걸려서 더 이상 튀어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딱 그렇습니다. 문턱으로 고정시켜 놓은 거네요. 단죄로 밀어넣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스스로 저 자세를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저 자세를 네. 하기보다는 공격을 당하고 이미 누군가가. 사망에 이른 그 피해자를 저 안쪽에 밀어넣고 네. 문을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되니까 발을 문 틀에 맞춰서 맞아요. 넣고 왼발을 위에 포개어 놓고 문을 닫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 교수님이 분석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피해자의 발바닥을 보면요. 범인이 신발을 신은 채 아마 발로 막 밀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검은 자국이 피해자의 발바닥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하고요. 네. 발견이 지연되게 할 목적으로 그 대변기 안으로 억지로 힘들게 밀어넣고 바닥도 또 청소를 안 해놓으면 또 금방 신고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봉골레 빨아서 청소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더 있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찰이 범행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물에 남은 혈흔 지문이 응고가 아직 안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응고가 되는 게 얼마나 걸리죠? 의학적으로는 모세혈관에 놔두면 2분에서 8분이라고 교과서적으로는 가르칩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범행 시각에서 많이 지나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막 범행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 혼자서 이 범행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죠. 따라서 경찰도 그 당시에는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측은 했습니다. 화장실 문에 잠금 장치가 안에서는 잠글 수 없게 돼 있고 밖에서만 이렇게 잠글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한 사람은 화장실 안에서 범행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거나 막는 행위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